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다들 궁금해하시는 그 뉴욕 쪽 전기차, 자율주행차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애플카가 이제 2025년에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가 개발될 거다라고 예고를 하면서 지난 주말부터 전기차 관련주들의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또 포드와 GM은 차량용 반도체 칩을 직접 개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가 거의 독점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쪽이 좀 다양화되면서 뉴욕 쪽의 주가들의 움직임도 달라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주식들의 움직임도 굉장히 좀 빠르게 바뀌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우선 지금 애플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전기차 이렇게 1차적인 대로 생각이 이제 끝나실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애플카는 자율주행차. 네, 운전대가 뭐 없다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핸들도 없고 이제 페달도 없다고 해요.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네. 나중엔 로봇이 운전할지도 모르겠어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것 같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꿈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의 기술 발전 속도로 볼 때. 근데 지금 애플을 보면 지금 전기차 생산 라인이 없어요. 네.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냐면 자기네들은 기술만 개발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협력해서 그다음에 그 생산은 위탁을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그 대신 그래서 LG전자, LG이노텍이 막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대신 뭐냐면 모든 그 권한 이라든지 판매권, 독점권, 무슨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애플이 다 갖겠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와 협력 업체들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퀘션 마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내세우는 다른 전기차 업체가 있다면 그걸로 가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있겠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 애플카 관련주에 정확하게 애플과 계약서에 사인했다라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전에 뭐 아이폰 관련해서 계약이 있었던 데가 하지 않을까? 네, 그렇죠. 뭐 이건 이미 전기차 쪽을 하고 있는 데가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런 예측이에요.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예측이지 정말 사인해서 시작한 기업은 없는 상황이에요. 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드나 이런 쪽이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 개발한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자동차는 이게 핸들하고 이 구동장치, 그 다음에 그 분사장치 이런 걸 제외하고는 반도체 덩어리예요. 네. 나머지 자동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비메모리 반도체, 이게 차량용 쇼티지가 나타났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계기판이나 이런 건 다 반도체라는 거죠. 네. 그 외에 제외한 것들은 다 반도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위탁을 주고 뭐 이렇게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수지도 안 맞고 경쟁사의 전략도 노출되고 그러니까 포드 같은 데는 GM이나 포드 같은 데는 이제 자체 배터리를 내장하겠다. 내재 배터리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네. 현대차도 얼마 전에 그렇게 선언을 한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네. 뭐 그게 완전히 퍼펙트하게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글로벌 추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주가를 보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애플의 주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지금 사상 최고가 돌파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보면 1, 2, 3 양봉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주봉으로 한번 보고요. 월봉으로 한번 보는데, 주봉에서 보면 지난주 한 주 동안 양봉을 세게 세웠어요. 예, 이게 애플카 개발하고도 관련이 있는 주가의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월봉 네. 보면 지금 사상 최고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증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조금 팁을 드리면, 미국 증시는 한번 발동이 걸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번 급하게 상승하면 그다음에 급락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미국은 살짝 조정받고 계속 가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빅테크 기업 중에 기술력을 가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왜 계속 가느냐, 네, 이런 특성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자, 그러면 애플이 도전장을 냈다고 하는데 테슬라는 어떻게 됐느냐? 근데 테슬라는 올랐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래서 지금 테슬라는 JP모건에서 목표 주가를 $1,400까지 올렸어요. 네. 그러면 지금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내부자들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데 이게 네. 무슨 얘기냐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그만큼 시장에서의 독보적인 위치가 확고하다라는 거죠. 테슬라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루시드나 리비안이 지금 계속해서 제2의 테슬라라고 대항마라고 하지만 네. 리비안 같은 경우는 정말 트럭을 1도 생산한 적이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포드나 블랙록, 뭐 아마존이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존이 10만 대를 주문했다고 해요. 네. 근데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이 1.5대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거를 10만 대를 맞추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생산 능력이나 양산할 수 있는 거,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은 다 퀘션 마크예요. 검증된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기억을 하는데 신규 투자를 할 때 리비안보다는 루시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자, 근데 리비안을 한번 보시면 여기 고점, 그러니까 95달러에 신규 상장이 됐어요.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여기 95달러 신규 상장이 되고 나서 179달러까지 2배 정도 급등한 다음에 지금 128달러 정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었던 거죠.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60, 70%까지 급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에 루시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루시드 보세요. 네. 지금 다시 여기서 그 이제 리비안 얘기 나오고 뭐 애플카 얘기 나오고 이러면서 단기 조정을 받은 이후에 장대 양봉으로 다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비안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단기 손실이 났을 수 있지만 루시드에 투자하신 분들은 지금 크게 다시 수익이 나셨다든지 뭐 수익이 늘려가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루시드 같은 경우는 이제 주행거리, 그다음에 성능 이런 면에서 다 검증이 됐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보면 앞으로 계속해서 좋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궁금하신 그 시청자분들이 더 이제 장기 보유를 해도 될지, 이미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루시드 모터스를 매수하셔서 이미 수익이 나셨는데 더 계속 장기 보유를 해도 될까라는 질문이었잖아요.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 테슬라와 이 그 전기차 관련주들을 비교하면서 움직임을 보시되 이런 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그 고점에서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만약에 전환이 된다. 이런 경우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는 단기 매도 사인으로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래프상으로는 일본 그래프상으로는 그런 움직임은 없어요. 아직은. 예, 근데 신규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도 지난 7월에 상장이 된 거거든요. 올해. 루시드도. 예,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계속해서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금 양산 체제를 갖추는 거, 그다음에 가격을 다운시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테슬라보다 좀 비싸거든요. 주행거리는 좋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좀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루시드 모터스 보유해도 괜찮다 얘기해 주셨고요.